2017년을 맞아서 진행하는 특별기획 시리즈 수도권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서울시 북서부에 있죠. 자치구로서 경기도하고 서울의 중심을 잇는 교통요충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청장님은 젊은 구청장이라고 아마 지역에서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젊은 그 생각이 어떠신지 김우영 은평구청장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구청장이라서 한 20, 30대 되시죠? 네. 나이는 벌써 드신 것 같은데? 네. 그죠? 올해 몇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만으로 47입니다. 네. 그럼 한국 나이는 49이시네요. 네, 네. 그럼 이제 50이시네요. 네, 이제 곧 50 되죠. 5학년 되시는 거네요. 네, 네. 젊었을 때 구청장이 되셔서 젊은 구청장이라는 게 예, 붙었습니까? 마흔에 됐으니까요. 네? 네. 만으로 40살에. 오, 그래요? 네, 그럼 세 번 하셨습니까? 재선입니다, 재선. 재선? 네. 4년. 네. 그렇죠. 네. 만으로 40.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공천방치도 상당히 혁신적인 거로 아마 했던 거로 기억나고요. 그죠? 네,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네. 배심원제로. 배심원. 네. 그렇게. 배심원들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기억에 200명 어. 정도 이렇게 시민사회 전국의 네. 전문가들 모아서 네.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때가 이제 2010년에 정세균 당대표 시절에 지금 국회의장 하시는 예, 거예요. 그때 한번 새로운 실험을 했는데 네. 그 후에는 그런 제도가 공천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에 국회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28살부터 네. 40살까지 어.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을 했었습니다. 이미경 의원하고 같이 네, 지금 이미경 이미경 의원은 국회의원 아니고 떨어지셨잖아요. 공천에 희생을 공천에서 당하셨죠. 맞다. 공천 한번 네, 받았지 네. 지난번에요. 요즘도 가끔 뵙고요. 아, 그래요? 또 워낙 여성계의 큰 인물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여성 권익 증진에 네. 또 계속 기여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문재인 캠프에 뭐 만드신 걸로 네, 나타났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대요. 네, 네, 전에 구청장님은 저 노무현 재단에 네, 네. 선거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네, 네. 나중에 정치권에 계시다 국회의원 하시고 국회의원이라 네. 구청장 하시고 예, 예. 구청장 어디 재미나십니까? 네, 재미나니까 하시겠죠. 네, 솔직히 네. 재미도 있고 네. 또 쉴 날이 없어요. 그래요? 네, 이게 뭐 재난, 네. 화재, 뭐 혹시라도 건축 현장에서 사고가 있으면 네. 어떡하나. 또 여름에는 물난리가 나면 어떡하나. 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 빼고는 예.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뭐 은평구에 안 삽니다만 제가 은평구에 한 15년도 살았습니다. 불광동에. 그러셔요. 네. 그때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는데 아직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때 막 제가 걸어 다니고 그냥 학교도 그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말이죠, 굉장히. 예, 아주 은평구가 네. 북한산 자락이 너무 예. 좋고 네. 둘레길에 연간 800만 명 이상이 찾아오지요. 또 기자촌과 같이 네. 또 아주 언론인, 문인들이 거주했던 그런 지역도 좀 그래요, 맞아요. 있고요. 문향이 있는 네. 지역입니다. 그 구청장님은 그럼 은평구에는 언제부터? 저는 2002년. 2002년. 네. 그러니까 이미경 의원 보좌관으로 그 지역구를 맡으시면서 제가 2년이 돼갖고 이제 네, 하신 네. 은평구가 그 많이 개발은 조금 안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동안은 개발의 소외 지역이었죠. 왜냐하면 글쎄 말이에요. 가장 네. 그 서북단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이 강남을 개발하고 네.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네. 그런 개발 방향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통일로가 있고 예. 그다음 수색역에서 경의선을 타고 북으로 올라가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이 되면은 가장 곽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까지는 분단이 예.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정체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수색역도 개발 계획을 박원순 시장님 들어와서 짰고 네. 또 은평 뉴타운도 뭐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 그 단계에 은평타운은 그 과거에 이재우 의원이 한 거. 이명박 이명박 시대 때. 시장 시절에 1호 이제 뉴타운 시범 사업이었죠. 그랬군요. 네. 그 성과는 있었습니까? 5만 이상의 맞아요. 그 입주민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신분당선 연장 계획이 확정이 돼가지고 맞아요. 예, 예. 강남에서 종로를 거쳐서
은평 뉴타운까지 뭐 한 30분 이내에 그래요? 네, 도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산 일대 한옥마을이라든가 네. 그 이 현대식 뉴타운과 네. 전통식 한 브랜드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은평 뉴타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좀 뭔가 은평구만의 다른 그런 주택 정책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네. 북한산이 우리 그 조선왕조 500년의 예. 역사와 함께 있었고 네. 거기 뭐 진관사라든가 또 집현전 학사들이 그 네. 공부했던 독서당도 있었고요. 상당히 그 유서가 깊은 지역입니다. 이게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은 지역이죠. 그런 스토리텔링을 우리의 한옥, 네. 또 사찰 음식, 예. 또 한문화 네. 그런 것과 이제 같이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 한옥마을 거기 좀 비싸죠? 저도 그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 네. 구매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가격이 꽤 센 것 근데 같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네. 그 땅값이 네. 조성 원가보다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원가가 900만 원인데 700만 원대에 분양을 했어요. 네. 서울에 700만 원대 땅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대신에 이제 한옥은 건축비가 비싸죠. 근데 요즘은 또 한옥 기술도 많이 좋아져 가지고 네. 평당 뭐 700, 800이면은 한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 한옥 거기 들어가려면 지금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땅이 한 10억 정도 있어요? 네, 10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은행에서 대출 많이 받아야겠네요. 요즘 대출 잘 안 해준다 그러는데 은행에서 이제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그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지금 은평구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40대 구청장님이시니까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혁신 기술에서 테스트 베드 사업을 이제 추진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네. 그러니까 행정에 이제 과학 기술을 접목하는 개념인데요. 행정의 과학계 네, 전문가다. 이제 행정이라는 게 네. 예를 들면 뭐 청소 문제도 있고 교통 주차 문제도 네. 있고 또 어르신들 복지 문제도 있고 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이나 인력 갖고는 다 커버하기 어려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요즘 4차 과학기술 혁명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거기 행정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 요즘은 IoT, 네. IoT. 사물 예. 인터넷이죠. 예. 그 기술로 어르신들 혼자 사는 분들 안전을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단추나 뭐 시계 이런 거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네. 어르신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혹시라도 갑자기 움직여야 할 시간에 갑자기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은 네. 이상 신호라고 보고 우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찾아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차장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사물 인터넷 방식으로 어느 주차장이 비어 있는지를 스마트폰으로 네.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 네. 악취. 그런 것도 이제 공기 그 정화 기술 네. 그런 거를 이제 본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우리 지역을 시범 공간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개발한 회사라든가 네. 거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괜찮다. 은평구에 실험을 했더니 이런 성과가 있더라 하는 측면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좋고 우리는 저비용으로 네.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또 우리 혁신파크가 네. 서울시 혁신파크가 우리 은평구에 있지 않습니까? 혁신 파크입니까? 예. 그건 왜 혁신 박원순 파크입니까? 시장님이 예. 그 국립보건원 부지가 맞아요. 예,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네. 거기에 서울시의 청년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도 다 받아준다. 그래서 그들에게 혁신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한 목표의 절반 정도, 한 1,000명 정도의 혁신가들이 입주해 있고요. 그래요? 거기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지금 실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먹는다. 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구청장이 뭐 박 시장한테 많이 얘기하셨겠죠. 여러 가지 자주 예, 만나서 예, 우리 예. 좀 그쪽으로 하자. 뭐 박 시장님이 소셜 네. 디자이너로서 이제 마을을 바꾸길 원하시고. 그렇죠. 예. 우리 구에서도 이제 거기에 무슨 백화점을 짓자, 빌딩을 짓자 맞아요. 하는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예. 운동이 있었는데 우리 강남 따라가는 전략으로는 언제든 1루밖에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방향. 특히나 이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유로운 문화 속에서 꼽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청년들이 혁신파크로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5년 안에
세계적인 혁신의 요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정의 혜택을 좀 많이 보신 거네요, 은평구. 아, 다른 예. 것보다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혁신파크라고 예. 그런 거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말이죠. 박원순 시장의 이제 네. 마을 아. 공동체 사업, 네. 또 소셜 이노베이션 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고 네. 같이 많이 만들어 왔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조금 전에 테스트 베드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런 거, 이거 시작한 지 얼마 되셨어요? 올해 한 3년 차 됩니다. 꽤 됐네요. 네. 그럼 나름대로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결됩니까? 이런 부분이? 그 혁신 기업 혁신 파크에 들어와 있는 혁신파크와 연계되어 네. 있는 거군요. 그런 이게? 연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건설기술연구소라든가 네. 환경기술연구소라든가 네. 그런 공적인 연구 집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개발하는 신기술들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지역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네. 테스트한 결과가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걸 이제 기업으로 만들고 제품을 출시를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살 때는 거기가 국립보건원이었죠. 네, 네. 거기가 큰 넓은 땅인데 가보지도 밖에서만 둘둘 거렸는데 지금 완전 바뀌었겠군요. 불광천은 가보셨어요? 아, 그럼요. 예. 불광천에 이제 그 하수관에서 예. 이렇게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것도 공기청정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전에는 막 천막 씌우고 말았는데 네. 그걸 이제 공기를 필터링으로 네. 공기를 빨아들여서 냄새를 제거하고 좋은 공기를 내보내는 그런 기술이 그 불광천에 지금 적용돼 있고요. 네. 스마트 재난안전 기술이라고 그래서 북한산이 바위산이지 않습니까? 예. 급류가 내려오면은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 자동 수량 측정 장비 비가 왔을 때 10분당 15mm가 넘어가면은 하루에 자동 전송을 해서 네. 대피 방송을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내년에 선거잖아요. 그죠? 지금 출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뭐 요즘 주민이 또 원하면 네. 대표가 그러시고 다 얘기하시죠. 아니요. 제가 물어보면은 저 중국집에 주민이 가면은 원한다면 뭐 예. 중국집에 가면은 삼선 짜장면, 예. 삼선 짬뽕 먹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시는군요. 네. 하여튼 간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하신 일 중에서 네. 제가 발견한 거는 제가 뭐 자료라든가 이 혁신 기술, 혁신 배드 사업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것.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 한두 가지 지역은 정도만 뭐, 이제 예. 도시 재생 사업, 도시 재생 사업이요. 네, 이제 아파트 그 구도심을 철거하고 아파트로만 해왔던 재개발을 기존에 살던 집들을 보수하고 그것도 서울시 협치 사업의 하나의 그 중요한 서울시 거죠. 혁신 사업 내지 협치 사업의 모델이 바로 은평구의 산세마을이라는 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박 시장님이 네. 그걸 이제 보고 공약을 하셨고요. 지금 뭐 불광동이나 수색동 네. 그런 이제 오래된 그런 주거 지역을 네. 이제 확 밀고 아파트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집을 고치고 골목을 가꾸고 CCTV나 조명을 바꾸고 텃밭을 만들고 예. 그런 방식으로 많이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많다 그러대요, 그건요. 도시 재생 사업은. 아무래도 나는 이 집에 이 골목에서 다른 이웃들과 같이 살고 싶다.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마을 공동체 도시 재생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MB 정부 때 어떤 뉴타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나타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나타난 맞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하나의 대안적 모델로 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숲도 큰 나무, 작은 나무 다 다양하게 있어야 네. 더불어 숲이 되는데 네. 싹 밀고 아파트로 간다. 예. 그거는 좀 옳지 않은 네. 다원적이지 않고요. 또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네. 뭐 무조건 찬성하라고 그거는 민주적인 사회에 맞지 않는 네. 그런 제도죠. 네. 또 다른 거 어떤 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네. 행정의 객체가 아니라 예산 편성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을 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많이 관계가 있는 것 네, 같네요. 우리 제도가 구에서만 따로 한 건가요, 이건요? 우리 제도가 먼저 시행을 했고요. 네. 그걸 또 박 시장님이 벤치마킹을 해서 서울시로 그렇습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도시재생 사업도 그렇고. 네네. 그렇군요. 서로 이제 뜻이 잘 맞았던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건 어느 정도, 예를 정도 들면 예산에서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 주민참여 예산이 사실은 복지 예산이 자치단체로 많이 떠밀었어요. 중앙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이 적은데. 네. 그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주민들이 직접 그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와서 네. 직접 보고 장부를 보고 이건 넣자, 이건 빼자. 이걸 주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또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해서 네. 모바일 투표나 현장 투표를 통해 가지고 투표로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불광천에 있는 화장실 네. 뭐 이런 거는 직접 주민들이 투표로 선정한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50만 명 주민들 중에 한 4만 5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재선하신 비결이 어디서 좀 나온 거예요? 네. 하여튼 또 여쭤본 게 많은데 현안을 좀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네, 이렇게 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그 상암동인가요? 상암도 바로 여기입니다. 예. 롯데 쇼핑몰 문제. 이 은평구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깊죠. 총장님 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우리 은평구는 은평 뉴타운에 네. 롯데몰이 이제 들어와 있고.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상암동에 I345라고 글쎄 말이에요. 그 예. 블럭에 이제 롯데몰에 대해서 망원시장, 네. 마포구에 있는 망원시장 상인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수색역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커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네, 은평구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그런. 우리 은평구의 수색역 일대는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요. 네. 신공항철도와 경의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북한과의 교류, 네. 우리의 경제가 이 대륙으로 올라가려면 네. 이 수색역 일대가 이 하나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네. 그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상암동의 그 여러 가지 미디어 시설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이라든가 호텔이나 컨벤션이나 재반 시설이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수색역 일대를 개발을 해서 우리가 장차 통일 한국 시대를 대비하자. 그리고 100년 가까이 서울의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색인데 네. 너무 낙후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은평 구민들은 이제 상암동 개발이 됐으니 이제는 수색 개발을 하자. 같이 연계 그러면 같이 하면 네네. 좋을 것 같다. 네네. 김미경 시의원이라고 은평구에 계신 분이죠. 네네. 그분은 그 이제 시정 질의 때 왜 안 하냐고 그 박원순 시장한테 지지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롯데가 수색역 개발 사업에 일부 참여 계획이 있었어요. 네.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예. 체결했었는데 네. 작년 말에 그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도 시의원한테 좀 독촉을 해라. 하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또 시의원이 서울시에 가서 시장님한테 독촉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롯데몰 문제가 이제 망원시장 상인들과의 관계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총장님 입장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저는 망원시장 상인들이 서로 이해관계 상인들도 피해가 적어야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 개발 계획도 나름대로 통일의 어떤 출발점으로서 수색이 예. 잘 설 수 있었으면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죠. 뭐 상생 협약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민주주의가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지금 뭐 그냥 그러나 북한처럼 저 자기 이복형 그냥 암살하는 건 쉽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딴 요즘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민주주의는 네. 느린 민주주의야 한다. 속도를 앞세우면은 네. 거기에서 반발이 나오고 반발이 나오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기하고 네. 더 많이 노력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그것이 굳건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총장님 그 언론 관계자로 제가 보니까 그 개헌 문제에 있어서 네.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는 네.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지방정부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 골목에 네. 있는 상인들이나 어려운 네. 할머니들이 어려울 때, 생계가 곤란할 때 네. 중앙정부를 찾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를 바로 우리 찾아와야 돼요. 주민들과 생활과 가장 구체적으로 밀접해 있는 곳이죠. 근데 예산은 예. 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골목으로부터의 변화 없이 네. 새로운 대한민국 꿈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새롭게 만드는 분위기인데 네. 그러려면은 골목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게 이제 지방 분권 개헌이죠. 저는 앞으로 지방 정부가 더 많은 예산과 네.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어려운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예.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긴급 구제의 문제, 재난 안전의 문제 이런 생활상의 정치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꼭 절실합니다. 권력 구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 권력거래 문제. 저는 이제 지방 분권은 대통령이 이제 뭐, 갖고 있는 권한을 국회의원과 나눠 먹는 방식의 정치적 변화 그런 개헌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틀렸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국민들에게로 국민들이 주권자인데 그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구체로 어떤 겁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네, 이제 간접 민주주의. 대통령 소환제 같은 거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닐 저는 테고. 지금 국회의원 소환제가 필요하고요. 아, 예.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있고. 소환권이 있는데 국회의원 소환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탄핵이라는 게 어떻게 네. 보면 대통령 소환제도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대통령도 잘못하면 파면하는 것이죠. 예, 탄핵에서 네. 지금. 예. 근데 지금 국회의원은 잘못하면 파면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복원을 해야 되고요. 저는 좀 더 국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우리 자치구가 하고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와 같은 거를 국정에 국민 참여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 우리 400조 이상의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회의원들 쪽지 예산으로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돼야 합니다. 왜 그 개수 조정하는 거를 밀실에서 합니까? 이런 얘기를 좀 이번에 그 민주당 선거인단 등록하셨습니까? ALS 하는데. 네, 예. 청렴하셨어요? 저는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됩니까? 네, 네, 예. 네. 그 대통령 후보 지금 3분 계신데 네. 그런 거 좀 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으실 분 좀 한 분. 얼마 찍으시면 전에도 좋겠네요. 안희정 지사를 아침에 모임에 네. 구청장들 모임에 모셔가지고 네. 분권 정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약속받았고요. 뭐 이재명 시장은 워낙 자치단체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도 거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 얘기하다가 이제 그 얘기 한번 좀 여쭤봐.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 친하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서울시정도 같이 쭉 지금 네, 보니까 네, 뭐 네. 혁신파크 문제, 도시재생사 같이 하셨는데, 근데 쓴소리를 한번 하셨어요. 이게 좀 남탓 비난은 박근혜 방식이다. 이게 좀 쓴소리. 좀, 박 시장님이 기분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간에.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하신 날 네. 전화를 드려서 그러셨어요? 제 의도와 달리 언론에 좀 알려졌다 그런 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그런 점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실 것 같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죠. 박 시장이야말로 수성의 리더십이다. 나라의 어떤 운영,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수성의 리더십으로는 최고이신 분이거든요. 네. 뭐 벽돌 하나, 골목의 어떤 그 조명등 하나까지 신경을 쓰시는 정말 세심한 리더십이고 네. 그런 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건설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이제 서울시정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축적하셨는데 네. 이제 이 경선 준비 과정에서 이제 다소 이제 정치적인 그 프레임으로 가면서 우리 그 지지자들하고 그 평상시에 바라봤던 그런 이미지하고 좀 그래요. 혼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아니 근데 뭐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는 지금도 뭐 이재명 시장이나 저는 김부겸 의원이나 그냥 원래 잘 나가는 1등 주자는 근데 뭐 지금 견제하는 안희정 지사가 뭐 협치를 강조하면서 예, 많이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박 시장의 평상시의 모습, 포용하고 끝까지 듣고 협치하고 그 점을 강조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박 시장이 안희정 지사가 올라오고 있는 지금의 형국을 충분히 본인 것으로 안타깝다. 만들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왜 정치를 잘하실 분인데 저렇게 하실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긴 것이 좀 파문이 됐어요.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또 이제 박 시장님하고 같이 또 이제 구청 같이 하시잖아요. 예. 대한민국에 정말 그 무슨 떠드는 정치가 아니라 그렇죠. 예. 생활을 변화시키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박 시장님 같은 소셜 디자이너가 정말 한국을 운영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구청장님 뭐 오늘 어려운 자리에 오셨는데요. 많은 얘기 했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저 뭐 하시고 싶은 얘기만 하시죠. 제가 은평구청장으로서 구청장으로서 우리 지방민들의 삶이 변하려면 일단은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서야 되고 또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방 분권 개헌 변화 이런 것이 꼭 절실합니다. 또 우리 서민들 열심히 살잖아요.
정치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요즘 정말 절실합니다. 네. 제가 은평구에 좀 오랫동안 살았는데 네. 이 삼선 짬뽕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우스갯소리입니다. 다시 오시면 더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우영 은평구청장이었습니다.